안녕하십니까.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멸리로드의 쓴이르입니다. 오늘은 짜맞춤의 필수 공구인 끌 연마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끌이 예리하게 갈려있지 않다면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낼 수 없고, 정교하게 깎아내지 않은 나무로 짜맞춤을 했을 때는 빈틈이 많이 생겨서 그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완벽한 짜임을 위해서는 완벽한 끌 연마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짜맞춤의 필수 공구를 할 수 있는 끌을 예리하게 연마하고, 예리하게 연마된 끌로 목재를 깔끔하게 깎아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마에 필요한 숫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숫돌은 건식과 습식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건식은 다이아몬드 숫돌이라고도 하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숫돌을 사용해서 연마를 합니다. 습식 숫돌은 돌로 만들어져 있고 물에 담궈서 숫돌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사용을 합니다. 숫돌을 처음 구입하면 숫돌 표면에 이렇게 샵 1000번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죠. 이 숫자는 숫돌 표면의 거칠기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숫자가 높을수록 곱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숫돌의 번호는 400방, 1000방, 4000방, 6000방, 많이 가면은 8000방, 만방까지도 가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6000방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벌 숫돌은 400방에서 1000방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마무리 숫돌은 4000번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숫돌은 이렇게 날 받침대가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 숫돌이 있고요, 이렇게 받침이 없이 돌로만 돼서 나오는 숫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돼서 한쪽 면은 400번, 한쪽 면은 1000번, 이런 식으로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숫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숫돌, 건식 숫돌입니다. 건식 숫돌은 대부분 이렇게 양면으로 나오고요, 세라믹 숫돌이라고 해서 유리가 부착되어 있고 위에 얇은 금속이 붙어 있는 숫돌도 있어요. 건식 숫돌의 장점은 금속이기 때문에 날을 연마했을 때 숫돌의 표면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팽팽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숫돌은 평탄화 숫돌이라고도 하고 평잡이 숫돌이라고도 합니다. 습식 숫돌은 금속 날을 연마를 할 때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간격, 일정한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많이 깎여 나가고 어느 한쪽은 덜 깎여 나가게 됩니다. 연마는 평활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연마를 하다 보면 숫돌의 표면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평탄화 숫돌입니다. 평탄화 숫돌은 홈이 나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평을 잡을 때, 숫돌의 평을 잡을 때 숫돌끼리 비벼줘야 되는데 이 홈이 없으면 평이 맞으면 맞을수록 면과 면이 딱 달라붙으면서 이 돌가루가 물과 섞여서 달라붙어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이 나 있고, 중요한 점은 숫돌의 평을 잡을 때 이 평탄화 숫돌의 평도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 이 숫돌이 평이 맞아지겠죠. 만약에 평이 맞지 않는 평탄화 숫돌로 일반 숫돌을 연마하다 보면 평이 맞지 않는 평탄화 숫돌에 맞아지면서 면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화 숫돌을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무조건 이걸 믿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평이 맞는지 확인하셔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연마를 하실 때 준비할 점은 이렇게 앞치마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 연마를 할 때 물을 사용해서 연마를 하게 되는데 금속을 깎다 보면 숫돌 표면에 고운 쇳물이 남게 돼요. 근데 그 쇳물이 튀었을 때, 옷에 튀었을 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을 착용하시고 앞치마를 입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맛이 제일 좋은 거는 싱크대 위에서 숫돌을 고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서 숫돌 위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연마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 환경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작업대가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깔고 연마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닐을 깔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을 연마하기 전에 끌의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을 끌몸, 이쪽 부분을 끌목, 그리고 이쪽 부분을 끌자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몸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쪽 부분을 앞날, 윗부분을 날끝, 이쪽을 날등, 날을 돌려서 여기를 뒷날이라고 합니다. 끌자루 부분의 명칭을 살펴보면 이쪽 부분이 끌자루가 되겠고요, 여기가 목갱기, 그리고 여기가 자루머리가 되겠고, 이 금속 링을 자루갱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끌은 망치를 때려서 사용하는 타격끌과 나무를 밀어서 깎는 밀끌로 분리가 됩니다. 타격끌은 망치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날 끝이 단단해야 되고
끌 자루 부분에 자루 갱기가 달려 있어야 돼요. 자루 갱기가 없으면 망치로 쳤을 때 이 나무가 쪼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격끌은 반드시 자루 갱기가 있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앞날의 각도가 타격끌의 경우에는 30도에서 45도로 좀 고각을 주셔야 됩니다. 연마를 할 때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앞날 부분에 각이 누워있고 얇다면 망치로 쳤을 때 이 날 끝이 잘 깨지고 상하게 됩니다. 반면 밀끌 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게 목재를 밀면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날 각도가 15에서 25도 정도로 연마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한번 연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숫돌은 제가 사용하고 나서 면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면을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던 평탄화 숫돌을 이용해서 400번 숫돌의 표면을 비벼서 면을 맞춰주겠습니다. 숫돌의 평작업이 끝났으면 끌을 연마할 때 뒷날부터 연마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뒷날은 보시면 약간 녹이 펴 있죠. 금속이고 물이 닿기 때문에 연마가 끝나고 나서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녹이 쓸게 돼요. 저는 기름칠을 했는데 그때 기름칠이 조금 모자랐나 봐요. 물기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서 녹이 쓴 모습이고, 지금 연마를 하고 나서 끌을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날 끝을 보면 약간 날 끝이 우둘투둘하게 상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뒷날을 연마할 때는 숫돌의 절반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절반을 사용하고 또 뒤집어서 절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파지법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숫돌의 우측 하단부에서 연마를 시작합니다. 끌을 우측 하단부에 직각 방향으로 놓고 오른손으로 끌 몸을 가볍게 감싸주시고 뒷날이 숫돌과 딱 붙어 있게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왼손가락은 엄지손가락으로 앞날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고, 이때 양 엄지손가락은 균일한 힘을 주고 밀어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하면 됩니다. 파지법의 중요한 점은 엄지손가락이 끌 몸 뒤쪽에 위치하게 되면 밀다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면 숫돌 위에서 들리는 순간 뒷날 부분에 평이 안 맞고 둥글게 갈리기 때문에 파지법은 엄지손가락으로 날 등 부분을 눌러서 동일한 힘으로 균일하게 왕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몇 번 밀고 다시 뒤집어서 뒷날을 400번 숫돌에서 연마를 했을 때 뒷날이 균일한 색을 띠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렸다면 연마가 완료가 된 겁니다. 뒷날은. 뒷날의 면적이 길쭉한데 중간만 갈려 있죠. 이거는 숫돌의 뒷날 연마를 할 때 절반씩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뒷날은 팽팽하게 연마를 해야 되는데 숫돌 전체를 사용하다 보면 평활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돌의 절반을 사용하고 숫돌을 돌려서 또 나머지 절반을 사용한다면 뒷날을 팽팽하게 연마할 수 있기 때문에 숫돌의 절반씩만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뒷날은 요만큼만 연마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뒷날 연마가 끝났으면 잔재라고 하는 것이 날 윗부분에 앞날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잔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펜으로 글씨 쓸 때 볼펜에 이물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날 연마가 잘 되었다면 앞날 쪽으로 금속이 살짝 넘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좀 잡기가 힘들어서 뒷날을 연마를 하고 손으로 힘을 뺀 채로 살짝 윗날 부분을 만져보면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잔재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버라고 부릅니다. 이 잔재가 넘어오지 않았다면 뒷날 연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뒷날의 연맛이 변한 색상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앞날을 만졌을 때 약간의 거친 잔재가 느껴진다면 이때가 앞날 연마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날 연마를 했으면 다시 한번 숫돌면을 맞춰주고 앞날 부분을 연마해 보겠습니다. 앞날 부분은 뒷날보다 훨씬 중요해요. 뒷날은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그냥 잡고 밀기만 하면 됐지만 각도를 유지한 채로
밀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끌 몸을 가볍게 감싸주시고,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끌의 왼쪽, 중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끌 자루에 끌 몸의 우측 부분에다가 힘을 주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끌 목 부분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뒷날의 중앙 부분, 배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날 등을 숫돌에 대서 올리면 딱 붙는 위치가 있어요. 딱 붙게 되는 위치에서 각도를 올리다 보면 딱 고정이 되는 부분에 눌러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왼손가락으로 뒷날의 좌측 부분을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오른손가락으로 우측 부분을 눌러서 이 각도가 뒤틀어지지 않도록 한 채로 연마를 합니다. 연마를 할 때, 앞날을 연마를 할 때 이렇게 밀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밀 수도 있고 세로 방향으로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밀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밀면 끌이라는 건 좀 이렇게 길이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좀 무게가 있죠. 밀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앞날 부분이 둥글게 가공이 될 거고, 둥글게 가공이 된다는 거는 날을 갈면서 날이 흔들렸기 때문에 둥글게 가공이 되는 건데, 그렇게 가공이 됐다고 하면은 날 끝이 예리하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연마할 때 흔들림 없이 연마하는 방법은 아까 방금 뒷날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숫돌과 수직 방향으로 끌을 놓고 손가락으로 힘을 줘서 눌러서 각도를 유지한 채로 올라가면서 연마를 해주고, 내려올 때는 자신 없으면 이렇게 떼면서 내려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떼면서 내려오셔도 되고,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내려오면서 힘을 빼고 붙인 채로 내려옵니다. 좌측 상단부 기퉁이까지 왔으면 다시 내려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올라갔다가 숫돌 면적의 전체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체 숫돌 면적을 다 사용을 해주셔야 한쪽만 깎여나가지 않고 앞날을 평평하게 연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초보자의 경우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감을 느낄 때까지 이 정도 속도로 연마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끌이 올라가면서 갈리고 내려올 때 힘을 주다 보면 올라갈 때는 미는 힘 때문에 끌의 각도가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내려오면서 힘을 주면서 또 갈면서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내려오면서 이렇게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밀 때만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올 때 힘을 빼시고 올라갈 때 힘을 주고 힘을 빼고 힘을 주고 힘을 빼고, 이 작업을 천천히 반복을 하셔서 감이 좀 생겼다 싶으시면 그때는 연마 속도를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날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렸고 뒷날을 만졌을 때 잔재가 뒷날로 넘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앞날을 갈았기 때문에 앞날을 만졌을 때 잔재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뒷날을 만졌을 때 거칠거칠한 잔재가 느껴졌다면 앞날이 제대로 연마가 된 겁니다. 아까 뒷날을 갈아서 만졌을 때 뒷날엔 잔재가 느껴지지 않고 앞날 쪽에서 거칠거칠한 잔재가 느껴졌어요. 지금은 앞날을 갈았기 때문에 앞날 앞쪽이 잔재가 느껴지지 않고 뒷날 부분을 만지면 약간 거칠거칠한 잔재가 느껴집니다. 지금 카메라에 잘 담기진 않는데 만져보셨을 때 잔재가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연마가 됐다면 뒷날도 연마가 됐고 앞날도 연마가 됐기 때문에 1000번 숫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숫돌은 제가 교육을 위해서 새 거를 뜯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쓰여 있고 여기에도 뭔가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습식 숫돌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에서 침전시켜서 만들거나 예리하게 이제 표면을 일정하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지는데, 번호가 쓰여 있는 데가 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1000번 숫돌은 뭐 윗면을 써도 되고 뒷면을 써도 돼요. 왜냐면 초벌용 숫돌이기 때문에. 근데 4000번 이상 마무리용 숫돌은 지금 얘는 밑에 이제 받침대에 같이 되어 있는 걸 제가 구매를 해서 뒤를 지금 볼 수가 없는데, 받침대가 없는 4000번 이상의 숫돌을 구매를 해보면 뒷면에 일본어로 뭐라 적혀 있어요. 뭐 영어로 적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운 숫돌은 마무리용이기 때문에 윗면이 사용하는 면, 고운 면이고 뒷면은 윗면보다는 조금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써져 있던 윗면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뒷면에 뭐 영어로 혹은 일본어로 적혀 있는 게, 저는 참고로 일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주장은 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것 때문에
이 표면에 면이 또 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또 평수도를 이용해서 이 글자도 지워주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민감한 부분은 못 느껴서 글씨는 따로 안 지우고 연마를 하면서 글씨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00번에서 뒷날을 내고 앞날을 냈어요. 그러면 앞날을 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1000번으로 넘어왔을 때 뒷날을 낼 차례입니다. 뒷날을 연마를 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400번으로 연마한 표면보다 좀 곱고 좀 더 회색빛이 뿌옇게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400번은 거친 숫돌을 했기 때문에 은색 광택이 많이 나면서 표면에 기스 자국이 많이 보였다면 1000번 숫돌이 400번보다 곱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뿌옇고 곱게 연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번 숫돌에서 하셔야 되는 작업은, 400번 숫돌에서는 앞뒤로 연마를 해서 잔재가 넘어오면 1000번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0번 숫돌에서는 앞뒤로 연마를 하면서 예를 들어 뒷날을 50번 연마하고 앞날을 50번 연마해서 잔재가 앞뒤로 느껴지는 상태가 됐다면, 다시 뒷날을 30번, 앞날을 30번, 뒷날을 10번, 앞날을 10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줄여가면서 400번으로 만져진 잔재보다 잔재가 적게 느껴지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연마를 하면서 이 날 끝에 잔재가 자연히 떨어져 나가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1000번도 아직 거친 초벌 숫돌이기 때문에 잔재를 앞뒤로 연마하면서 완전히 없애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 느껴질 정도까지만 연마를 하고 4000번 혹은 6000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날과 뒷날을 횟수를 줄여가면서 연마를 했을 때 이제 끝부분을 만져서 잔재가 아까보다 미세하게 만져지거나 잔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4000번 혹은 6000번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400번에서 잔재가 앞뒤로 넘어오는 걸 확인을 했으면 1000번에서도 몇 번만 조금만 연마를 해도 앞날과 뒷날의 연마가 금방 끝나게 돼요. 근데 계속 잔재가 안 느껴지거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앞날을 계속 많이 갈고 뒷날을 계속 많이 갈면 잔재는 계속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 잔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 혹은 미세하게 느껴질 정도만 연마가 되고, 뒷날과 앞날이 골고루 연마가 끝났다면 4000번 혹은 6000번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숫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400번에서 연마를 잘했고 1000번에서 연마를 잘했다면 4000번에서도 연마를 조금만 하더라도 금방 골고루 연마가 잘 될 겁니다. 광택이 좀 나기 시작하죠, 이제. 골고루 갈려서 광택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쪽 부분, 귀퉁이 부분에 약간 좀 뿌옇게 안 갈린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갈아주면 좋은데 끌은 어차피 이 날 끝에서부터 깎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 조금 안 갈렸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교육 영상이니까 이 부분까지 다 연마를 해서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날의 전체 면적이 골고루 다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4000방으로 앞날을 연마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뒷날은 지금 1000번밖에 연마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4000번으로 뒷날로 연마를 해주겠습니다. 자, 뒷날과 앞날이 골고루 잘 갈렸다면 이제 4000번에서 6000번으로 넘어가서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손으로 만졌을 때 잔재가 전혀 느껴지면 안 되고 앞날과 뒷날이 거울처럼 반짝거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예리하게 연마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숫돌 연마까지 끝났습니다. 앞날과
뒷날이 골고루 연마가 되었고, 마무리는 앞날을 갈고 뒷날을 번갈아 가면서 횟수를 줄이다가 뒷날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마 작업이 끝이 났으면 지금 금속에 물이 닿았고 계속 이 금속 쇠를 계속 갈아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름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뿌리는 그리스나 WD를 뿌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뿌리는 거는 좀 소모양이 많아요.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거 구매하셔서 면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나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엔진오일이 얼마 전에 공사하면서 다 터져가지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좀 그리스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마하기 전에 날이 좀 녹슬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리스를 뿌리고 충분히 물기와 기름을 다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기름은 좀 남아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남아있으면은 날이 녹이 슬기 때문에 연마 끝나면 항상 이렇게 기름칠을 해서 날이 녹이 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마가 끝나야 되는 거는 이렇게 거울처럼 광택이 나야 됩니다. 연마가 예력이 잘 됐다면 힘 빼고 살짝 이렇게 밀어보면 털이 다 깎여 나가죠. 손등에 털까지 밀어봤고 예리하게 연마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깎기 위해서 연마를 했죠. 나무가 잘 깎이는지 밀어볼게요. 근데 연마된 끌로 나무를 밀어볼 때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결방향, 종단면 부분을 밀어가지고는 확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종단면은 조금 무른 날로 밀어도 잘 깎이게 돼 있어요. 마구리면, 짜임을 할 때는 끌이 들어가는 방향이 주로 이 마구리면이기 때문에 단단한 마구리면이 잘 깎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끌로 깎아낸 마구리면의 표면이 터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깨끗하게 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숫돌을 이용한 연마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는데요. 좀 더 편하게 날을 갈 수 있는 배잡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은 글라인더, 탁상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이 탁상 글라인더를 이용하면 연마를 잘못해서 앞날 부분이 둥글게 됐거나 심하게 손상된 날을 수정하는데 아주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 글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